지금까지는 여러분 거의 인트로덕션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수론 수업에 대해서 정수론이 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문제를 잡아서 피타고라스의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끝까지 한번 결과까지 내보고 한 연습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정수론의 기본적인 그런 중요한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어떤 교과서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약수와 배수, 최대 공약수 이런 것에 관한 얘기예요. 네. 어떤 정수가 다른 정수로 나누어지느냐, 뭐 나누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네. 그럼 먼저 요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네. 먼저 우린 약수와 배수를 정의할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도 정의할 거예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까? 그래서 그거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유클리드의 알고리즘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리즘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그 여러분도 엄청 많이 봤을 그림 있잖아요. 함수의 그림 있죠. 함수 그림. 잠깐만요. 그거랑 비슷해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뭔가 과정을 거쳐서 답이 이거야 라고 나오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뭔가를 넣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누가 뭘 넣을 수 있어요. 날씨가 궁금해요. 이번 주에 날씨하고 쳤어요. 어디다가 뭐 페이지에 치든지 뭐 앱에 물어보든지 시리한테 물어보든지 이번 주 날씨는 뭐야? 시리가 아니고 시리, 그죠? 물어보든지 그러면은 막 프로세스를 하고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네, 뭐 월화수는 맑고 목금은 비 오고 토요일은 다시 맑습니다. 그런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질문을 뭔가 했을 때 막 처리를 해가지고 답을 내는 모든 과정을 그런 과정을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알고리즘.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리려다 만 거. 잠깐만요. 네. 우리 함수 옛날 교과서 보면은 항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그림 있잖아요. 네. 뭐 F 원래 함수라고 하죠. 그죠? 알고리즘도 같아요. 여기다 어떤 걸 질문을 넣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네. 별거 아니죠? 네. 네.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인데 뭐냐면 두 개의 정수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최대 공약수가 뭐야? 라는 답을 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고리즘의 증명과 계산량이에요. 네, 증명. 알고리즘이 돼요. A, B 넣어서 최대 공약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왜 그게 최대 공약수인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겠죠. 알고리즘이 왜 맞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는 알고리즘이야 라는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혹은 계산량이에요.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끝나야 되겠죠? 질문을 넣었어요. 근데 막 이번 주 날씨가 언제니? 막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을 다음 달에 줘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알고리즘 끝나야 돼요. 컴퓨터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엔터 딱 쳤는데 이상한 모래시계 마크가 나오면서 계속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그러면 안 돼요. 알고리즘 설계할 때 이거는 분명히 끝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개런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끝나더라도 얼마 시간 안에 끝난다. 계산량이 얼마 이내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는 이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
증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계산량, 얼마의 계산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이제 수학에 대한 거죠. 증명 같은 것들이죠. 네,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오케이, 볼게요. 약수와 배수. n과 정수 n과 0이 아닌 정수 n이 있다고 하죠. 뭔가 이상한데? 네, 뭔가 에러가 있네요. m 예, 두 번째 건 m이에요. m. 네. 네, 정수 n과 0이 아닌 정수 m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0, x고 예, 그러면은 n이 m 곱하기 k라고 할게요. n이 m 곱하기 k예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m이 n을 나눈다. 그죠? 그 다음에 m은 n의 약수이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n은 m의 배수이다. 맞아요? 네, 특히 영어 표현도 기억하세요. 약수는 디바이저라 그래요. 네, 디바이드가 나누다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저는 명사형의 약수. 멀티플은 배수예요. 멀티플라이가 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티플은 배수. 그 다음에 기호도 기억하세요. m 바 n 하면은 앞에 있는 게 약수고요. 뒤에 있는 게 배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나누지 않을 때 이렇게 바하고 이렇게 그으면은 나누지 않는 거죠. 예를 들게요. 6은 3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3은 6을 나눠야 안 나눠요? 나누죠. 그렇게 말하죠. 3은 6을 나누고 3은 6의 약수고 6은 3의 배수고. 네, 우리 다 아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호, 요 기호도 뒤에 있는 것처럼 기호를 쓰고요. 그죠? 네, 3바 6, 그 다음에 12바 132,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가 있는데요. 0은 약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가정해요. 0은 약수가 될 수 없고요. 배수는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7은 0을 나눠야 안 나눠요? 7 곱하기 0 하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7은 0을 나눠요. 7은 0의 약수가 돼요. 근데 0이 A를 나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0은 약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0은 약수가 될 수 없다. 오케이? 네, 배수는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약수. 그것도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정수 A, B, C가 있는데요. C라는 정수가 A, B를 둘 다 나누면 C를 뭐라 그래요? A, B의 공약수라 그래요. 공통약수. 그래서 공약수라 그래요. 그죠? 영어로는 common divisor라고 해요. 예를 들면 4는 12와 20의 공약수 맞아요? 네, 4는 12도 나누고 20도 나누니까. 그러면 2는 12와 20의 공약수 맞아요? 맞죠? 1은 당연히 맞고요. 6은요? 안 돼요. 20을 안 나누니까. 네. 여기서 예를 볼 수 있듯이 어떤 두 수의 공약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그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큰 공약수예요. 최대 공약수. 영어로는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하고요. 줄여서 그냥 GCD라고 말해요. GCD. 네. 그러면 의미는 뭐 그거예요. 두 정수 AB의 최대 공약수는 AB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기호로는 GCD 괄호 열고 A, B 그래요. 그럼 12하고 20의 최대 공약수 뭐예요? 4. 그죠? 그거 우리 다 알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12하고 20 해서 어떻게 해요? 둘 다 작으니까 2하면 6, 10 나고 그죠? 또 2하면 3, 5 해가지고 네. 그럼 뭐예요? 최대 공약수는 GCD는 4가 되고요. 왼쪽 편 곱한 거.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있어요. 뭐예요? 최소 공부에서 그거는 LCM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L은 뭘 것 같아요? 최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트예요. 리스트. C는 공에서 common 똑같아요. M은요. multiple. 네. 응용력이 좋아요. 방금 가르쳐 줬더니 바로 나와요. 네. 리스트 common multiple이에요. 최소 공에서. 이건 얼마죠?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60? 네, 이렇게. 이것까지도 우리 할 줄 알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두수 AB의 GCD가 1이다.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는 서로 소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뭐 여기 막 계산해 놨어요. 12하고 20의 GCD는 4고 18하고 30의 GCD는 6이고 225하고 120의 GCD는 15다 이렇게 됐어요. 아까 제가 한 거 이렇게 한 거 여러분 다 아나요? 네, 다 알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다 연습해 보세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어떤 수하고 0의 GCD는 뭐가 돼요? 어떤 수하고 0의 GCD는 0은 어떤 수에 대해서도 모든 수를 약수로 가지죠. 0은 맞아요? 0은 모든 수를 약수로 가지잖아요. 모든 수에다가도 0 곱하면 0 나오니까 네, 100만도 0의 약수잖아요. 100만 곱하기 0 하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은 모든 수를 약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0은. 그죠? 네. 그래서 GCD A 0은 뭐가 돼요? 그냥 A가 돼요. 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놓고요.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두 수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것의 GCD를 구하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방금 GCD 구했잖아요. 두 수가 나와 있으면 GCD 구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해 주세요. 이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 수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GCD 이 앞에 있는 거 곱한 게 GCD니까 우린 다 아는 거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 두 수가 상당히 작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이용하냐면은 되게 작은 소수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이용해요. 어떤 수가 짝수라는 거 혹은 또 뭐 있어요? 아는 거 뭐 있어요? 어떤 수가 뭐의 배수라는 거 아는 거 뭐 있어요? 짝수인 거 알고 또 3의 배수 알죠? 그거는 뭐예요?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라는 거 아는 거고요. 또 4는 뭐 4는 2 두 번 하면 되니까 그죠? 똑같은 그 다음에 5의 배수 알죠? 끝자리가 0이나 5로 끝나면 5의 배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별로 아는 거 없어요. 뭐 또 아는 건 뭐 121은 11 곱하기 11 뭐 이런 거 그죠? 네. 뭐 많이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만 갖고 답이 나올 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작고 그냥 약수가 막 2, 3, 5 뭐 이런 거 간단한 거인 경우에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수가 되게 큰 소수도 있잖아요. 그 큰 소수가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하려면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문제가 많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나왔지만 네. 이 큰 두 수의 GCD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아까 그걸로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물론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눠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한 번 할 수 있어요. 뭐 운 좋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2로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뭐 3의 배수 받고 운 좋으면 3의 배수 하나쯤은 깎을 수 있어요. 그래봤자 자릿수 뭐 한두 자리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소수가 엄청 큰 소수가 뭐냐, 약수가 뭐냐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쓴 방법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네, 아쉽지만 별로 쓸모가 많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방법을 바로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얻어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의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호재법이란 말을 많이 써요. 한국어로는. 근데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해요. 호재법?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문을.
그냥 유클리드의 알고리즘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건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요. 네. 아, 지금 효과를 또 여러분 못 봤네. 쓰느라고. 네. 이렇게 된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숫자를 계산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큰 수를 가지고, 네. 이 두 개의 큰 수를 가지고 막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큰 수를 가지고 그 다음 작은 수로 나눠서 나머지를 찾아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다시 수가 있잖아요. 뭐가 더 커요? 앞에 게 더 커요. 자릿수가 더 많아서. 그럼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나눠요. 그럼 나머지가 나오죠. 아,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요. 요 수를 요 나머지를 갖고 나눠요. 그럼 몫이 나오고 또 새로운 나머지 더 작은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나머지를 제일 작은 나머지로 나눠요. 그럼 또 나머지가 새로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기고 계속 생겨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0이 돼요. 0. 0으로 끝나요. 그러면은 GCD가 뭐냐면 요 앞에 나왔던 나머지 있죠. 1078. 그게 GCD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런 뭐 우리 나누기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써요. 네. 이 지금 파란 걸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는 그냥 원래 곱해갖고 숫자를 써야 되는데 계산하기 귀찮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놔둔 거예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연습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숫자가 너무 크니까 막 이거 계산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쉬운 예로 시작을 할게요. 143과 227이 GCD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 여러분 쓰게 되면 왼쪽 편에만 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편으로 제가 여러분 시간 줘서 쓸 시간 한번 여러분 힘으로 해보라고 또 바로 시간을 줄게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래요. 저랑 하는 거 보죠. 뭐 안 써도 좋아요. 안 쓰고 그다음 저랑 하는 거 보고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서 저 켜놓을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저 노트에 쓰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네, 두 개의 GCD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요. 두 개의 숫자를 쓰고요. 이렇게 그냥 벽을 세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더 크죠? 227이 거예요. 그러면 143에 몇을 곱해서 이렇게 몫을 만들고 나머지를 찾을 거예요. 그럼 143에 몇을 곱하면은 그러니까 1이죠. 2 곱하면 280이니까 커져요, 더. 그래서 1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143이 되고요. 빼요. 그럼 뭐가 돼요? 4, 84가 돼요. 맞죠? 예, 저 계산이 약하니까 틀리면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한참 몇 줄 더 가고 하면 다 지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는. 얘하고 얘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더 커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84에다가 1. 2 곱해도 넘어가니까 안 되고 1 곱하면은 8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빼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9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얘하고 얘를 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59에다가 운이 되게 좋네. 네, 59 해요. 그럼 얼마예요? 25,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2 하면은 50이에요. 그래서 9가 남아요. 넘어간다. 9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몇 하면 돼요? 2, 9, 18, 그죠? 이거 된다. 된다. 2, 9, 18이에요. 그죠? 그래서 7이 돼요. 그 다음에는 1 하면 7 돼서 2가 돼요. 그죠? 2면 3은 6. 1 돼요.
1은 2 하면은 2 돼서 0 돼요. 0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러면은 GCD가 뭐라 그랬죠? 0이 나오기 직전에 나머지. 이게 GCD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두 수는 뭐다? 서로 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안 그러고 만약에 이거 143하고 227을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2에 비해서 안 돼요. 3에 비해서 안 돼요. 그냥 뭐 할 거예요? 5에 비해서는 아니에요. 그죠? 할 게 없죠. 정말 소인수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유클리드한 알고리즘을 주면 GCD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 이거 웬만하면 안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 모르겠으면은 칠판 보고 힌트를 받아서 하고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힘으로 한번 써보세요. 저는 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게요. 아 이거 보고 써야 되겠다. 네. 예, 보죠 그러면. 네.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벽을 치고요. 어떻게 돼요? 3054에다가 4배 해주면 122 16 해서 뭐가 되죠? 16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8을 곱해서 적으면 2916 해서 138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하면은 138에서 24고요. 그 다음에 5에서 120해서 18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18 하니까 6 되고요. 6, 3, 18 해서 0이 돼요. 욕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6이 돼요. 맞죠? 네. 네, 아주 잘했어요. 아까 지나가는 윤은선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항상 0이 나오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리즘이 끝나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끝나나? 답을 주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근데 항상 줘요, 결론은. 왜냐면은 계속 나머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설명하지? 언젠가는 나눠서 그냥 바로 0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안 되고 0이 안 되면 계속해서 1까지 가거든요. 그럼 1은 몇 배 하면 다른 수 무조건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은 무조건 어떤 경우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중간에 운이 좋아서 두 개가 약수배수 관계가 되면 바로 곱해서 없어지니까 0이 바로 나오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머지가 계속 줄다가 1이 나오죠. 그러니까 1 곱하기 몇 하면은 이거 0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0이 나오면 네. 서로 돼요. 0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나머지가 최대 공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1이면 서로소고요. 앞에가 1이 아니면 예.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보죠.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알고리즘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 숫자 갖고 몇 개 해서 이제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A하고 B라는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알고리즘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 좋은 방법은 방금처럼 야 이그젠플로 224, 뭐 143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A랑 B란 두 가지 다른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A, B가 있고요. A, B가 있고요. 그죠? A, B, GCD 구하려면 A가 더 크다고 해볼게요. B보다. 그럼 A를 B로 나눠서 어떤 몫이 Q1이 나오고 나머지가 R1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엔 이제 뭐래요? B를 R1으로 나눠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나머지 R2가 나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까 이전 나머지를 새로운 나머지로 나눠요. 그래서 더 작은 나머지 R3가 나와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언젠가 0이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R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RN이 바로 GCD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네요. 이수민 학생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완전 빨개졌다. 괜찮아요. 예, 당연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질문하라고요. 편하게. 네. 사람마다 포인트가 되게 달라요. 이 부분에서 이해되고 저 부분에서 안 될 수 있고 되게 다른 거예요. 네. 네. 아까 우리 한 거를 그대로 아까 한 그 벽 쳐가지고 한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두 개 A, B라는 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잖아요. 나머지가 R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B하고 R1의 관계를 생각했죠. 맞죠? 근데 R1이 더 작을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를 이번에는 R1으로 나누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나머지 R2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뭐하고 뭐의 관계를 생각해요? R1하고 R2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R1을 R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3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계속 값이 나오는데 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어떤 수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결국에 0으로 끝나겠죠. 그러면은 그 앞에 수가 여기서 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GCD라고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이해 가요? 네. 네. 저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철면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대로 물어봐서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해서 계속 모르면 평생 모르는 거고요. 그때 물어보고 집요하게 이렇게 해갖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이수민 학생.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음에는. 네. 오케이. 그러면 정리한 거예요. 여기 정리에 대해서 썼어요. 유클리드 어제법은 이거래요. 두 개의 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려면 A를 R에 마이너스 1, B를 R0라고 놨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A가 더 크다고 본 거죠. 그 말이 없지만 A가 더 큰 거예요. 좀 써주는 게 좋겠네. 네. A가 더 커요. B보다. 그러면은 A를 R-1, B를 R0라고 넣었어요. 왜냐면 새로 나온 나머지 R1, R2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 앞에 거라는 의미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R-1.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R1에 앞에 거 두 개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Ri-1이라는 게 있고 어느 순간에 Ri-1과 Ri라는 게 있을 거예요. 두 개의 나머지가. 그러면은 큰 나머지를 작은 나머지로 나눠서 나눈 몫을 Qi 플러스 1 나머지를 Ri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계속한대요. i를 0, i가 0, 1, 2 계속하면은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해요? 나머지 r 플러스 1이 0이 될 때까지 반복한대요. 그죠? 네. r 플러스 1이 0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때 최대
0이 아닌 마지막 나머지 RN이 바로 뭐다? AB의 최대 공약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R의 N 플러스 1이 0이다. 그럼 뭐예요? RN이 GCD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우리가 그동안 아까 이해한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말로.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질문. 아까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해요.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처음 질문. 유클리드 호재법은 항상 끝날까요? 왜요? 0이 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왜 나오냐는 거 궁금한 거예요. 예, 아까 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특히 중요한 건 유한번 스텝 안에 끝나야 돼요. 유한번의 단계, 아까 이렇게 해서 나누고 하는 단계를 유한번하고 끝나는 얘기예요. 그 무한번 나누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유한번하고 끝나는 그 문제인데 맞나요? 왜 그래요? 누가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강의 노트 보지 마세요. 네, 나와 있으니까 거기는. 네, 누가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나눠 프레임이니까 나눠서 어떤 숫자도 가능하잖아요. 0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네, 하나 나눠서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줄어들면 안 되면 그렇죠, 가능성이 맞아요. 지금 유해호 학생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지금 특징이 뭐예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게 특징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한 게 B잖아, A나 B잖아요. 어떤 정해진 수부터 나눗셈을 할 때마다 새로운 나머지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유한번 하고서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무한히 해도 0이 안 되면은 원래 수가 무한히 큰 수여야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줄로 쓰면 이래요. A, B, R1, R2 이렇게 쓰면은 계속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RI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B만큼 해봤자 B만큼 하면은 다 끝나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유한번 단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점, 남아있는 궁금한 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유클리드 호재법을 증명해야 되겠죠? 왜 그게 GCD가 되는지, 그죠?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GCD가 될까? 방법은 쉬운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방금 질문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아는 거 유클리드 호재법이 끝나긴 끝나요. 그건 알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날씨 얘기했지만, 이번 금주의 날씨가 알고 싶은데 알고리즘이 끝나긴 끝나요. 근데 2달 후에 끝나서 2달 후에 알려줘요.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끝난다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몇 번 안에 끝나. 처음에 넣는 값에 대해서 A, B를 처음에 넣으면 그 숫자에 비해서 몇 번 안에 끝나 라는 말이 그런 어떤 결과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네. 문제는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네요. 네. 그 전에 끝나겠어요. 설명하기 전에. 그죠? 충전기가 없나? 네, 여기 있네요. 되게 좋아했죠. 네. 예, 그러면 처음으로 증명 먼저 해볼게요. 왜 GCD가 될까? 보조 정리를 증명하면 사실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클리드 알고리즘 하면 여러 번 나누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과정을 여러 번 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새로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나누고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한 과정만 잘 이해하면 돼요. 한 과정에서 GCD가 어떻게 보존이 되면 그러면은 보존이 되니까 따라서 쭉 하다 보면 당연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과정이란 게 뭐예요? 이거죠. A를 B로 나눠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에요. 그러면은
A하고 B 사이, 큰 수 두 개 사이의 GCD는 뭐랑 같냐면 B하고 R 사이의 GCD랑 같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A하고 B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B가 A를 나눠서 나머지가 R이에요. 오케이? 아까 우리가 계속 그거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거 계속 한 거잖아요. A를 B로 나눠서 R1 나누고 B를 R1으로 나눠서 R2 나오고 R1을 R2로 나눠서 R3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 하나만 자를게요. 하나만 잘라서 쓰면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에요. Q는 안 중요해요. 하여튼 나머지가 R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A, B의 GCD가 뭐랑 같다? B하고 R의 GCD랑 같다. 그러니까 큰 두 수를 보지 않고 이거 놔둔데 큰 수를 나머지를 줄인 수를 봐서 얘네 둘의 GCD를 보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다시 큰 수 두 개의 GCD를 알아야 돼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면 큰 거를 작은 거를 나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줄어서 작은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작은 두 수의 GCD를 보면 된다고요. 맞아요? 네, 그런 보조 정리를 쓸게요. 보조 정리를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그럼 이 보조 정리를 증명하면 유클리드의 호재법을 증명하는 게 바로 나와요. 왜 그런가 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GCD AB죠. 그런데 A를 B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가 R1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보조 정리를 이용하면 뭐예요? AB하고 B의 GCD가 뭐가 돼요? 뭐랑 같아요? B하고 R1의 GCD랑 같죠? 네. 그 다음에 B를 R1으로 나눠서 R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뭘 알아요? 위에 보조 정리 또 이용하면 B하고 R1의 GCD가 R1하고 R2의 GCD랑 같아요. 그럼 그 다음 계속 쭉 할게요. 그럼 뭐예요? R1하고 R2의 GCD는 R2하고 R3의 GCD랑 같고 그 다음에 R3하고 R4의 GCD랑 같고 쭉 내려가겠죠. 그죠? 땡땡땡땡 내려가서 마지막 최종 어디까지 가요? RN하고 0하고의 GCD랑 같겠죠.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주의 막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0하고 다른 수의 GCD는 뭐다? 다른 수다. 0은 마음이 넓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RN이 돼요. 그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보조 정리 한 스텝만 알면 다 돼요. 증명이 간단히 한 줄, 두 줄로 끝나요. 네. 그럼 이제 보조 정리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저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럼 이렇게 증명하면 일단 뭘 증명할 때 값을 놓고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GCD AB랑 GCD BR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거 다 쓰고 계속 쓰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줄여서 쓸게요. A하고 B의 GCD를 그냥 G라고 쓸게요. 뭐 GCD에서 G만 딴 거예요. 그 다음에 B하고 R의 GCD를 G 스타라고 할게요. 이제 이것도 GCD인데 다른 GCD니까 그죠? G 스타. 그러니까 우린 G하고 G 스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뭐 내리면 돼요? 결론이 뭐예요? G하고 G 스타랑 같다라는 거 보이는 게 결론, 우리 목표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두 개 보이면 돼요. 하나는 G가 G 스타보다 작거나 같다. 다른 하나는 G 스타가 G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 먼저 봐볼게요. G가 G 스타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뭘 보이면 될까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G 스타는 뭐예요? B하고 R의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면은 뭘 보이면 끝이 나냐면 G가 B하고 R의 공약수라는 걸 보이면 되죠. 공약수면은 G스타는 최대 공약수니까 당연히 최대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보이면 돼요. G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문제를 풀 때 결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자꾸 머릿속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종점. 네, 광화문 교보문고. 네, 저 뭐 PPL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강남역에 가야 된다. 친구랑 만나러. 그러면 강남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역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G가 G스타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G스타는 최대 공약수야. 그러니까 우린 G가
공약수라는 걸 보이면 어떨까? 그러면 당연히 작거나 같을 거예요. 최대 공약수보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여야 되는 게 뭐죠? G가 B를 나누고요. G가 또 뭘 나눠놔야 돼요? 아니죠. R을 나눠야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또 길을 잃은 거예요. 여기서 A라고 얘기한 거는. 네. 이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생각하고 토 나올 때까지 생각하고 네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술도 그렇잖아요. 자꾸 마시면 늘잖아요. 수학도 똑같아요.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면 늘어요. 네. 볼게요 다시. G는 뭐였죠? GCD AB였고요. G 스타는요? GCD B하고 R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A는 QB 플러스 R이라는 관계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은 G가 G 스타를 보다 작거나 같다고 아이디어로 우리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은 이게 최대 공약수잖아요. 뭐하고 뭐의 최대 공약수예요? B하고 R에 대한 그죠?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이면 되냐면 G가 B하고 R에 대한 공약수라는 걸 보이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B하고 A가 아니라 B하고 R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B하고 A라고 여러분이 대답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자꾸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시작점에서. 이거니까 최대 공약수니까 이거의 공약수가 맞아요. 그럼 B하고 A의 공약수가 맞아요. 그 B하고 A의 공약수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계속 역으로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걸 보이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럼 뭘가 필요해요? 이걸 보이기 위해서 뭘 보여야 돼요? G가 B를 나누고 또 G가 R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G가 B를 나누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G가 AB의 GCD니까. 그죠? 최대 공약수니까 B를 나누는 건 이거는 당연히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되는지를. G가 R을 나누는지를.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G가 A를 나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보여요, 이제. 그죠? 맞아요? G가 A를 나누는 건 알아요. 근데 R을 나누는 걸 알기 위해서 A하고 R의 연결고리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보죠. R을 쓰면 어떻게 돼요? R은 A-QB예요. 그런데 어때요? A도 G로 나눠지고 B도 G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를 G 뭐 K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를 G에 뭐 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G로 묶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론 나왔어요? G가 그래서 R을 나눈다. 오케이. 그죠? 됐죠?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예요. 네, 예리해요. 네, 고마워요.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일부러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죠. 여러분이 확인을 잘 따라오고 있느냐는 걸 보기 위해서. 네. 이번은 아니었는데 이번은 정말 틀렸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오케이. 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강남역을 가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 강남역을 가기 위해서 2호선 타고 사당역을 가야 돼. 사당역을 가기 위해서 수유역을 가야 돼. 수유역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마을버스 타면 돼. 끝.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쓴 거를 거꾸로 쓰면 되는 거죠. 답안을 쓸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수학을 할 때는 바로 숙제할 때 답안에 답을 숙제 제출하는 종이에 답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머릿속으로 그 과정을 이렇게 연결 과정을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막 저처럼 이렇게 막 낙서하듯이 페르마의 낙서처럼 네 그렇게 낙서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알겠죠? 막 화살표 막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정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보이기 위해서 G가 G 스타를 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G는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G는 B 먼저 G는 B이다. 그리고 좁네. 그 다음에 G가 R을 나누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G는 그러니까 R은 A-QB고 뭐 땡땡땡 해갖고 G에 K 마이너스 왜 이러지? 연결이 안 좋네. Q L 이니까 그래서 G가 네. 네. 그러니까 G가 R을 나눈다. 그죠? 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써주면 돼. G가 B를 나누고 G가 R을 나눔으로 G는 B, R의 뭐다? 공약수이다. G 스타가 B, R의 최대 공약수이므로 네 이거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됐어요. 네. 그 밑에 보면 그 2번 있죠? G스타가 G보다 작거나 같다. 이 증명이 G가 G스타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랑 똑같아요. 단지 바뀐 게 이제 AB에서 BR이었는데 BR에서 AB로 바꾼 그런 거거든요. 비슷한 방법이라고 돼 있고 다음 페이지 제가 비워놨죠? 증명을 해보라고. 네. 여러분 지금 이해한 거를 갖다가 뭐 시간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이해하고요. 제가 이거 틀어놓을게요. 시간을 갖고 이해하고요. 이 증명을.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은 그 밑에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여러분이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증명하면서, 그러니까 정수로는 여러분 이산수학이랑 이런 측면에서 달라요. 이산수학은 계산이 많았죠? 근데 이 정수론 수업은 이제 증명 위주의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명을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증명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방금 문제 같은 요 밑에 거만 읽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꼭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런 건데
증명의 재미는 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명 답을 쓰기 전에 위에 요 부분 있잖아요. 길찾기 연습하듯이 그 밑그림을 그리는 이런 걸 자유롭게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증명의 그런 아이디어를 찾고 증명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찾는 거기에 여러분이 그런 연습을 하면은 더 재미있게 증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책이나 여기 뭐 나와 있는 답안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답안이 있더라도 그걸 지우고 내 식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답안 뭐 증명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읽기 싫어요. 막 뭐에 증명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이러면 저도 논문 읽을 때 그래요. 너무 읽기 싫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거 대충 그냥 싹 훑어서 읽고 훑어 읽고 제가 그냥 생각해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면은 그 증명보다 더 좋은 증명이 나올 때도 있고 더 이해하기 쉬울 때도 있어요. 결국에 같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럼 훨씬 더 쉽게 내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증명을.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계산량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오늘 박수 빨리 끝내서? 네. 네, 그래요.